이제 막 은퇴를 하고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에 매달려 살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제는 비로소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써야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부부의 은퇴 생활은 생각보다 일찍 끝이 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부부가 몇 달 전 첫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생긴 건 분명히 기쁜 일이었지만 그 후로 아들은 은근슬쩍 저희에게 손주 돌봄을 부탁하는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손주가 귀여워서 가끔씩 봐주는 건 당연히 기쁜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가끔이 아니라 저희가 정기적으로 손주를 돌봐줬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아빠도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시간 많으시잖아요. 손주 좀 봐주시면 저희도 한결 편할 것 같아요.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은퇴한 부모에게 시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손주 돌보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한 아들의 태도가 영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아내도 이제 은퇴를 했으니 정말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아내와 저는 조용히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내는 저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손주가 귀엽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돌보는 일은 또 다른 큰 책임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저를 조심스럽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손주 돌봐줘야 할까? 이제야 좀 여유롭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나이인데 자식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은퇴를 했으니 당연히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휴식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손주를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좀 쉬고 싶구나. 주말에 가끔 손주를 봐주는 건 기쁜 일이지만 정기적으로 돌보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 아들의 반응은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그는 저희의 대답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도 맞벌이 하느라 많이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면 저희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요. 요즘 다들 부모님이 손주 돌봐주시잖아요. 우리도 부모님께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는 순간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은퇴한 이후 시간이 많아졌으니 손주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일이 흔하다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당연히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들의 태도가 참으로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부드럽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들, 우리가 너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이제 은퇴해서 우리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다는 거야. 손주가 귀엽긴 하지만 매일 돌보는 일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단다. 그러나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아빠도 한창 일하실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맞벌이 생활을 하면서 아내의 부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말에 반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건 그저 감사한 일이었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 돌봄이 부모의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걸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가 서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저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우리 세대는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바치고 이제 와서 손주까지 돌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도 이제는 조금 쉬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아내의 마음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은퇴 후 자유롭게 생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저 우리가 은퇴했다고 해서 시간이 많고 손주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당연시되는 기대와 부모로서의 현실적인 고민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조부모의 역할, 정말 당연한 걸까?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이후에도 틈만 나면 손주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특히 아들은 부모님도 예전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라는 말을 자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와 아내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맞벌이하는 자식들 입장에서 조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걸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주중에 아이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봐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저희도 부모님께 조금 더 의지하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말에 아내는 살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도 너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매주 정기적으로 돌보는 건 솔직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란다. 우리도 이제는 쉬고 싶은 나이니까. 그러나 며느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도 손주가 있으니 더 행복하지 않으세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가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손주를 돌보는 일을 기쁨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부모로서의 책임이기에 저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부모로서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이 의무로 강요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편에 서서 저희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부모님들이 손주 돌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부모님도 은퇴하셨으니 저희 아이를 봐주시는 게 큰 부담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너무 힘드신가요? 아들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그 속에 깔린 기대와 요구가 저희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아내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단지 체력적인 부담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개인의 삶과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는 심리적인 부담임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부모가 힘든 줄 이해는 해도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 그 부담을 감수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들, 우리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이 나이에 체력적으로 매일 손주를 돌보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가 손주를 보는 동안에 우리만의 시간도 충분히 보내고 싶다. 너도 우리가 조금 쉬어야 한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아들은 제 말에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완전히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저희도 부모님이 힘들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되니까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와 아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 사이에서 우리는 점점 더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즐기고 싶어하는 소박한 바람이 우리에겐 여전히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아들은 다시 한번 손주 돌봄에 대해 구체적인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일 중 2일과 주말 하루, 총 3일 동안 손주를 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들은 바쁜 맞벌이 부부에게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부부에게 일주일의 절반 정도는 손주를 돌봐달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손주가 어릴 때는 몇 시간씩 봐주는 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는 일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손주를 계속 돌보는 건 생각보다 큰 일이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저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행복해지지 않으셨어요? 손주와 함께 있는 건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지만 부모님께도 좋은 일일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 말에 아내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저희가 손주를 돌보는 일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주 돌봄의 현실적인 부담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손주가 아무리 귀여워도 하루 종일 돌보는 건 정말 큰 책임이야. 우리도 이제 은퇴했으니 조금은 편안하게 쉬면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도 맞벌이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려니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 세대 때처럼 한 사람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외부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 부담을 모두 떠맡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대도 힘들게 자식을 키워냈지만 이제는 우리가 쉬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들, 엄마 아빠도 힘들게 자식을 키워왔고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커. 손주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매일같이 돌보는 건 우리도 버겁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부모님도 힘드신 건 이해할게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돼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다들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부모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아들은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저희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돕고 싶은 마음이야 크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손주 돌보기에 헌신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주 돌봄에 대한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저희는 자식의 부탁과 우리 자신의 삶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주말 저녁에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꼭 할 이야기가 있다는 듯 아들은 진지한 얼굴로 우리 부부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들의 태도에 저는 긴장했고 아내는 살짝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정말 힘들어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평일에도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대로는 저희가 감당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아들의 말에 아내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손주를 봐주는 일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버거웠고 이제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우리 마음이 갈수록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전혀 그런 우리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우리가 은퇴 후 집에 머물면서 손주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참다 못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들, 우리가 너희 힘든 걸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쉴 나이가 됐고 손주를 매일 돌보는 건 솔직히 너무 힘들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다. 그러나 아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몰랐어요. 저희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다들 자식들 도와주면서 사시지 않나요? 아들의 말에 아내는 먹먹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손주를 돌봐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식에게 실망을 안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를 악물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던 건 맞아. 하지만 너희 세대와는 상황이 달랐단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겪는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삶이 필요하단다. 손주가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매일같이 돌보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부담이야. 그러자 며느리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부모님께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너무 힘든 게 사실이에요. 부모님께서 저희를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눈에는 힘든 일상을 이겨내려 애쓰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것을 본 우리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나쁜 의도로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다시 아이 돌봄에 전부 헌신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도 너희 힘든 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생각해봐라. 우리도 평생을 일하고 이제야 은퇴해서 한숨 돌리는 시간인데 왜 우리가 당연히 손주를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과 자유가 필요해. 이야기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 저희 입장에서 부모님을 믿고 의지할 곳이 부모님뿐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는데도 부모님이 거절하시는 게 너무 서운해요. 이럴 거면 도대체 부모님이 은퇴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마치 우리가 자기들보다 중요하지 않은 그저 시간이 많고 쓸모가 많은 사람들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그동안 자식을 위해 얼마나 희생해왔는지를 무시하는 듯한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부모로서 우리의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 우리가 너희를 돕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은퇴 후에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너희 가정을 책임져야 할 때란다. 우리도 은퇴 후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권리가 있지 않니? 부모가 된다는 건 단지 아이를 돌봐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는 깊은 실망과 섭섭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나는 그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정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와 기대가 완전히 갈라져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실망스러운 얼굴로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은퇴 후의 삶조차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장면을 떠올리며 저는 괴로웠고 아내는 같은 입장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돌아간 후 우리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과 손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우리의 역할인지에 대해 끝없는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일이 결코 싫은 건 아니었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어버리는 순간부터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아들 부부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조금 더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해보자. 하지만 우리가 손주를 돌보는 일이 우리 자유를 완전히 빼앗는 게 되지 않도록 선을 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아내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역시 속상한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부모로서 너무 매몰차게 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자식도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아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먼저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엄마 아빠가 너희의 어려움을 외면하려는 게 아니란다.
손주도 사랑스럽고 너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크지. 다만 우리도 이제는 조금씩 쉬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저도 부모님이 많이 힘드실 거라는 걸 이해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네요. 부모님께 부탁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연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아내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에 대해 솔직하게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어, 그리고 아들이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려는 모습을 보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손주가 사랑스럽고 너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주말이나 특정 요일에만 우리가 손주를 돌보는 걸로 하자. 그 외의 시간에는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이해해 주겠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빠. 앞으로는 부모님이 지치지 않도록 저희도 잘 조절할게요. 사실 부모님께 부탁하는 것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 미안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손주를 주중 하루와 주말 하루에만 돌보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점차 우리 부부의 삶을 이해해주기 시작했고, 저희 역시 자녀 세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평화롭게 손주를 돌보며 우리만의 은퇴 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말마다 작은 행복을 느끼고 나머지 시간은 저희의 취미와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는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기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작은 배려만 있다면 갈등이 화해로 바뀌고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조부모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사이의 균형을 찾게 된 우리는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부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